안녕하십니까. 동암TV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중한 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는 목적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또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과 사명 이런 걸 우리는 또 가치라고 얘기도 하지요. 이런 거 하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좋다 싫다 하는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뜻 중에서 어느 게 더 소중할까? 자, 당연히 목적과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의 어떤 가치성, 이런 걸 더 소중하다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걸 먼저 행한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은 아니죠. 뭐가 더 소중한가 하는 그 소양을 찾아서 그걸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운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운을 구태여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시간 투자를 어디에 더 많이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것은 어떤 분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 그것을 긴급한 것하고 긴급하지 않는 것, 또 중요한 것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서 4분면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1분면, 1활동, 제1분면, 위기, 어떤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이런 게 있고, 또 2분면에 가보면은 어떤 일을 예방한다, 생산 능력을 기른다,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오락을 한다 하는 이런 일. 그리고 제3분면에 가면은 작업을 방해하는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애들이 떠드는 일이라든지 뭐 등등 사소한 이 방해하는 일들, 또 어떤 전화, 그리고 우편물 보고서 별 중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눈앞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또 사람들이 인기, 이걸 무척 바라죠. 그 인기 있는 활동을 무척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은 아닌 거죠. 당장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긴급하긴 합니다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4분면에 가보면은 어떤 바쁜 일, 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일은 바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부 우편물, 뭐 일부 어떤 전화, 뭐 별로 안 받아도 되고, 뭐 없어되는 이런 것들, 또 시간 낭비거리, 우리가 심심소일로 또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활동도 많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게 과연 어느 것일까? 제2분면 이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안 긴급해요. 안 긴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확장함으로 해서 나머지 이 분면들은 점점 그 범위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제2사분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자, 제2사분면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자,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건 시간 관리 용어인데 20%의 활동에서 80%의 결과가 나온다 하는 실제의 우리 인간 집단이나 개인 활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20%의 활동, 여기에서 나머지 80%의 결과가 나온다는 이 원칙을 파레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간 투자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20%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2사분면의 활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서 이걸 먼저 실행하면은 이게 바로 소중한 걸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것, 제2사분면이 소중합니다. 그걸 먼저 잘 실행을 해 나가면은 나머지 4분면, 제1, 3, 4, 그 80%는 점점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자기관리, 효과적인 시간관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 제2사분면의 자기관리, 이게 바로 효과적인 자기관리, 효과적인 시간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 목표, 계획.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 자식의 역할, 형제의 역할, 형의 역할, 동생의 역할, 상사의 역할, 부하의 역할,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제2사분면을 고려한 그런 스케줄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긴급한 일도 있기 때문에 제2사분면의 일만 가지고서 계획을 다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머지 일들은 또 위임을 할 줄 안다는 거, 이것은 바로 제2사분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올바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일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 자, 사람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을 놓고 생산을 잘 못했다고 꼬지람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산, 이걸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을 높이는 일, 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는 생산 능력을, 일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생각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래서 이 위임이라는 것은 제2사분면 시간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위임이라는 것은 나의 권한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이 위임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개인도 성장할 수 있고 조직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 혼자 하면은 내 혼자 1인 생산자가 되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위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내가 상호 우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됨으로 해서 상당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효율성 정대, 생산량을 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 위임을 하면 됩니다. 1시간 일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또 위임을 해서 2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 효과성을 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정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위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장차는 보다 더 훌륭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임하는 것은 생산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생산량에 우리가 정대를 원한다면은 시간 위임을 통해서, 여튼간에 시간 위임과 사람 위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정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효과적인 그러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위임일까? 위임에는 지시적 위임이 있고 또 신임적 위임이 있어요. 이거 대라 저거 대라 무슨 심부름꾼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위임을 우리는 지시적 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 일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비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뭘 맡기려면은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게 효과적 위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에는 어떤 달성해야 할 목표만 분명히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제약의 어떤 조건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이거 줄이지 말고 네 마음껏 해봐 하고 방법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탐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지원 가능한 것도 제시해주고, 또 뭐 보고한다든지 또 평가 기준은 이런 것으로 하자든지 하는 이 해야 할 어떤 책무, 이런 건 또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방법을 위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를 달성했을 때,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보상 여하는 또 이러이러하다 하고 미리 설정해 둠으로 해서 위임을 받는 사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신임적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제 6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강은 상호 의존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